강아지들이 보았던 집 안의 무언가.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과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있을 때면 항상 심심했습니다. 가끔씩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강아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강아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한두 마리 정도 있으면 집에서도 심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동물병원이나 펫샵도 알아보고 한 결과 동네교회 목사님네 시추가 새끼를 3마리나 낳아서 이웃에게 분양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2마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에 간 이빨이 나고 가끔씩 귀엽게 짖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창고를 겸해서 다용도실로 쓰는 사람이 들어서지 않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강아지가 지나다니다가 그쪽을 정면으로 보더니 흠칫거리며 놀라고는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덜덜 떠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는 귀신을 알아본다는 소리를 들어서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느꼈던 것은 식구들 중엔 저 혼자뿐이어서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시추 2마리는 거의 다 자라서 성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순하게 자랐던 시추들은 소형견답지 않게 얌전했고 짖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은 여기서 터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지방 쪽에 교회 봉사를 가셨는데 폭우가 심했던 탓에 도저히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추 2마리와 함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컴퓨터를 하다가 자정이 가까워질 즈음 오늘 같은 날은 방이 아닌 소파에서 자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후에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손에 쥐고 TV를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 옆에 앉아서 뒤통수를 보여주던 시추 2마리가 갑자기 창고 구석을 쳐다보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이 시비를 걸어도 겁이 많아서 먼저 꼬리를 내리던 녀석들이 말입니다. TV를 켜려고 했던 손은 굳어버렸고 온몸에 소름으로 닭살이 돋아났습니다.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가 점점 귓가를 넘어 머릿속에 울릴 즈음 미친 듯이 짖어대는 강아지가 점점 다른 곳을 쳐다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짖고 있는 강아지의 뒤통수를 보며 저의 시선 또한 강아지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고의 왼쪽 구석을 쳐다보던 강아지의 시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고 저의 시선 또한 점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시선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화장실을 쳐다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이 보고 있는 무언가가 집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공포에 질려서 그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초가 지나고 강아지들이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뜨고 두려움을 삭히고 태연하게 TV를 켜려는 순간 강아지들의 행동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강아지들이 제 어깨 너머를 향해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놀래서 짖는 건가 싶었지만 강아지들의 시선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것은 순식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등 뒤를 향해 짖던 강아지들이 점점 제 머리 위로 그리고 다시 옆으로 그리고 다시 창고 구석을 쳐다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피가 굳는 기분에 가만히 서 있다가 강아지들이 짖는 걸 멈추는 순간 도망치듯 방으로 달려가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부모님께 지난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했지만 생각만 해도 떨리는 마음에 두서가 정리되질 않아서 말이 참 설득력이 없었나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후엔 더 이상 강아지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일은 없었지만 강아지들이 보았던 무언가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